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내지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는 GDP 12, 11위 하니까 좀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경제는 성공했는데 민생은 어렵다. 이게 최근 한 IMF 이후 한 2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양극화가 고성장 내지는 중성장과 같이 패키징이 되어 있을 때 양극화는 그래도 미래가 있고 또 기대해 볼 만한 뭔가 변화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성장과 패키징된 양극화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 저성장의 이 패키지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제 IMF나 OECD에서도 소비주도 성장, 포용 성장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또 한국적인 일종의 번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세정책이다, 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보면 우리가 세제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하나는 형평성, 하나는 실효성, 국고조달의 실효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우리 세제를 고민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양극화를 해결하고 저성장을 해결하는데 정부 역할, 사회안전망, 재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보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최근에 정책적인 수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조세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조세 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세 정책을 갈 때 이 양극화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 이 시장의 역할까지 우리가 조세가 개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확충. 우리가 흔히 이제 세제 개편이나 세법 개정안 낼 때 성장 잠재력 확충, 또 민생 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을 조세가 한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조세가 상당히 관심 갖고 접목을 해야 되는 건데, 조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양극화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 주도가 필요하다, 포용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보면 이제 과세 기반의 확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부자들 돈을 더 걷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고조달이라고 하는 이 세입 기능,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상화시킬 거냐, 즉 OECD 평균 정도까지 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되고요, 합리성을 높여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내년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겨야 된다. 또 그런 게 일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유턴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게 지난 10년간의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많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 10년간의 조세 정책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조세 정책의 방향으로 터닝하기 위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크게 보면 소득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의 공공성에서는 일자리를 강조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접목되는 그런 요소들이 강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세수 기반이 편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누진성이 너무 강화된다거나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의 이런 이 조세의 라인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터닝을 해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세부적인 주제들을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법인세 문제를 지적하실 때 역시 이제 그 초거대 기업, 초거대 법인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 지적인데요. 지금 전체 제가 보니까 2천억 초과 법인의 그 소득 금액이 178.5조 원. 그러니까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8%입니다. 그 법인 세액으로 따지니까 28.4조 원이에요. 그래서 법인 세액 전체 64.6%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누진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정액제 수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너무 초거대 기업에 세수가 좀 집중된다, 이런 점이 있다면 그거는 기존에 이런 그 불평등성 또는 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좀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10년 동안, 특히 이제 12년부터 법인세 감면 총액이 42조, 연평균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상위 10대 법인 감면액이 전체 세율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 상위 10대 법인 실효세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지난 한 10년, 특히 이제 5년 동안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우리는 대개 이제 고용 증대라든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내유보금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 423조에서 806조로 늘었습니다. 땅값이요. 제가 이번에 구청가면 조사를 해봤는데 100대 기업의 땅값이 지난 9년 동안 2배로 늘었어요. 되게 이제 사내유보로 안 잡히고 이렇게 투자로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배당금이라든가 법인세액은 횡보예요, 횡보. 옆걸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볼 때 이 법인세, 특히 초거대 법인에 대한 이 법인세 세수가 좀 확장되는 거는 좀 필요한, 또는 가능하다, 또는 응등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담세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 가계와 기업에 비교를 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소득 증가율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이 2배나 뜁니다. 근데 일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개인소득세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약간은 불공정했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지금 이른바 흰색 증세라고 하는 초거대 법인에 대한 이런 이제 과세가 나름대로 정책적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세 형평성 세수 기반 확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만 갖고 볼 게 아니고 법인의 우리 사회적 책임, 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목, 이게 아까 우리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인의 토지 보유와 관계돼서 토지 보유세와 법인세가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법인에 대한 부담을 법인세만 가지고 볼 게 아니어서 법인세를 낮추자 높이자 단순한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법인세와 토지 보유세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중장기적인 중부담 중복 지구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좀 열어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소득세 문제는 아까 이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제 이 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도 이제 슈퍼리시 구간이 좀 이제 확대된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 소득세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OECD 대비해서.
그래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나가는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근로소득세 이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그 면세점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세제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산수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정서하고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지난 10년 동안의 이런 여론, 또 이런 비판들 위해서 이 근로소득세 세입 기반 확대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책 기술적으로 옳지 않다.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모멘텀을 확보한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조세 재정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전반적인 소득세의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안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김현찬 교수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요, 제가 이거를 실제 법을 하나 냈습니다. 누진제로 바꾸자. 이게 지금 누진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세제실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진제로 바꾸면 안 된다.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주식 양도 거래 일반이 아니고 이것도 초거대 소득자에 제한된 겁니다. 제가 이 양도 가액, 그 양도 소득이 100억 초과하는 양도 소득자가 1,50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전체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내는 그 세액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의 정액제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1,000억 이상을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똑같이 20%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액세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톡옵션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도 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기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활동의 어떤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 스톡옵션이라든가 아니면 성과상여 이런 여러 세제가 다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역시 누진세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번에 아마 우리 조세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나머지는 좀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확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올해 이 문제까지 다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는데요. 우리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근로장려금 그리고 사회안전망 두 가지가 저는 이 소득보강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떤 초기의 임팩트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율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근로장려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미국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안전망을 유럽의 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저는 우리 소득보강 관련해서 민생보강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올리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매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수준이고요. 근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데 근로장려금이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한번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유세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유찬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토지 보유자가 법인만 말씀드리고 법인 상위 1%가요 1268조 원의 전체 토지 중에서 76%인 96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상위 1%가 7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집중도가 엄청난 거거든요. 토지라고 하는 게 이 제한된 재화 아닙니까? 제한된 이 토지라고 하는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게 보유가 일정하게 이렇게 집중돼 있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는 어렵다. 기본적인 세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세법 개정 안에서 검토되기 쉽지 않은데 조세재정 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자금 운환의 선순환 지금 부동산에 돈이 몰려 있어서
일단 순환 기업 생산적인 투자도 안 되고요. 또 다른데 생산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라든가 집값으로 너무 부담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시장 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비주도 성장, 포용 성장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또 한국적인 일종의 번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세정책이다, 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보면 우리가 세제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하나는 형평성, 하나는 실효성, 국고조달의 실효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우리 세제를 고민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양극화를 해결하고 저성장을 해결하는데 정부 역할, 사회안전망, 재정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세제에 대한 보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내지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는 GDP 12, 11위 하니까 좀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경제는 성공했는데 민생은 어렵다. 이게 최근 한 IMF 이후 한 2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양극화가 고성장 내지는 중성장과 같이 패키징이 되어 있을 때 양극화는 그래도 미래가 있고 또 기대해 볼 만한 뭔가 변화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성장과 패키징된 양극화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 저성장의 이 패키지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이제 IMF나 OECD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 10년간의 조세 정책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조세 정책의 방향으로 터닝하기 위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크게 보면 소득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의 공공성에서는 일자리를 강조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접목되는 그런 요소들이 강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세수 기반이 편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누진성이 너무 강화된다거나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의 이런 이 조세의 라인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터닝을 해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좀 필요하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보면 이제 과세 기반의 확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우리가 부자들 돈을 더 걷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고조달이라고 하는 이 세입 기능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상화시킬 거냐 지금 OECD 평균 정도까지 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되고요. 합리성을 높여야 되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내년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겨야 된다. 또 그런 게 일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유턴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게 지난 10년간의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최근에 정책적인 수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조세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조세 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세 정책을 갈 때 이 양극화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 이 시장의 역할까지 우리가 조세가 개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확충.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제 개편이나 세법 개정안 낼 때 성장 잠재력 확충, 또 민생 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을 조세가 한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조세가 상당히 관심 갖고 접목을 해야 되는 건데, 조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양극화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 주도가 필요하다.